아마 거기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만 들어섰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텐데 완벽한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화용 정점을 찍은 거예요. 10년 후에는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방TV 콘텐츠 페스타 직터뷰의 특집편을 진행을 맡은 이주연,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용 소장님 모셨습니다. 화수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1편에서요, 오랜만에 음. 만나서 서울 부동산 시장 주목해야 할 곳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잖아요. 그 이제 수도권,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예. 아, 진짜 21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스타는 인천시였어요. 인천이 유난히 집중을 받은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거래가 가능한 물량들이 적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물도 없고 비쌌기 때문에 서울에서 풀 수 없었던 이 주택에 대한 니즈를 인천에서 해소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대에 맞는 새 아파트가 많이 또 입주를 해주는 바람에, 그리고 또 좋은 환경이 갖춰졌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서울은 비싸고 그래도 선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 입지가 인천광역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요가 이전한 곳들이 인천에 몰렸고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도 인천을 선택하는 바람에 인천의 수요가 급증했고 지금 2021년도에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말 놀랍게 인천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직방 데이터를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1년 수치가 아니고 지난 3개월 동안 변동한 수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3개월 동안에 8.4%가 올랐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그런가요? 경기도가 예. 5.1%. 근데 서울이 3.8%예요. 서울보다도 거의 2배 반 이상 오른 것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들이고요. 인천은 통상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인천 광역시 중에서도 중구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 연수가 아니고요? 예, 중구의 시세가 11.5%가 올랐는데 네. 중구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월미도를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아니라 영종도. 영종도가요? 예, 미분양이 무덤이었잖아요. 상반기 때까지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는데 네. 해소가 되면서 지금 피가 어마어마하게 붙었고 심지어는 전세 가격도 올라갔어요. 송도가 있는 연수구도 10.6%입니다. 더 놀라운 지역은 동구예요. 우리가 기억나는 아파트 있으세요? 동구에? 네. 동구 대표 아파트가 뭐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파트들만 있어요. 근데도 네네네. 7%가 넘게 오른 거예요. 인천 전역이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경기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수요층들이 많이 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편에서 인도건 이야기 많이 네. 했어요. 의왕시 그렇죠. 정말 놀라웠다. 어느 지역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거나 일자리가 많은 곳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간 지역들만 올랐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이 될 것 같고요. 시흥시가 있어요. 시흥시의 가격 상승도 너무 놀라운데요. 시흥시가 왜 놀라우냐면 네. 입지가 좋아지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또 목감, 응계 끝나면 또 장현, 끝나면 또 시흥 백억 신도시, 안산까지 인천하고도 엄청 가깝거든요. 네. 인천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도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입주 물량이 빨간색으로 쫙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흥 아파트 가격이 네. 지금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올랐어요. 15억 전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구축 아파트면 그렇게 안 올랐을 것 같고요. 교통망이 좋아진 입지에 명품 신규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가서도 이 정도면 살만한데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의왕과 시흥이 서울시 좀 부산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시흥 바로 밑에 있는 안산까지도 같은 수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경기도 북부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의정부, 그렇죠. 동두천, 네. 양주. 네네. 지난 10년 동안 거의 주목을 못 받던 지역들이에요. 양주는 심지어 미분양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예, 맞아요. 가격 들으면 놀라실 텐데 평당 700만 원대였는데도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평당 2천인데도 매물이 없죠. 지금 3천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권도 거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한선까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아마 대출이 더 나왔었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경기 중위권 같은 경우는 대출 상한선 정도 전후로 좀 포진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입주 중에 하나가 고양시 파주였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GTX 호재가 있고요. 또 신도시가 많이 입주한 덕양구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창동,
덕원도 분양해서 또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지금 아파트 거래되는 거는 삼성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지축지구.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은평 뉴타운과 삼성 신도시 사이에 지축역이 있잖아요. 거길 메꾼 거예요. 지축지구만 들어섰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텐데 완벽한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화용 정점을 찍은 거예요. 거기 스타필드 있죠. 롯데몰 은평 있죠. 이케아도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상권이 제일 좋을걸요? 나중에 창릉 신도시까지 꽉 차게 되면은 거기 GTX역이 또 생기잖아요. 아마 거기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우리 동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광교와 동탄이 네. 앞으로 더 어떠한 위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또 비과세 2년차가 굉장히 많이 되셨어요. 동탄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서 너무 멀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5억이 넘어간 아파트가 나왔는데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비싼 이유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서 제일 비싼 지역들은 서울로 출퇴근이 빨리 될 수 있는 입지들만 비싼 곳들이거든요. 동탄도 똑같습니다. 서울과 무관하게 일자리가 많아요. 거긴 또 그 일자리에서 네. 임금 수준이 높으시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도 화성에 다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이게 지금 동탄의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현재도 SRT가 있죠. 근데 GTX-A가 개통이 또 될 겁니다. 추가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SRT를 타고는 출퇴근을 하진 않아요. GTX를 타고는 출퇴근을 할 겁니다. GTX는 전철 요금책이기 때문에 SRT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더 빠른 속도로 출퇴근이 가능할 거거든요. 지금도 자체 수요 때문에 동탄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동탄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서울 수요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예상하셨어야 되냐면은 입주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끝났어요. 공실도 없고 시세도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집이 더 필요하구나. 공급이 더 돼야 되겠구나. 그걸 아셨어야 돼요. 광교는요, 지금 판교하고 동탄 사이쯤에 있잖아요. 양쪽 수요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있고요. 수원이기 때문에 자체 또 삼성전자라고는 또 일자리도 있고요.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뭐 판교, 광교, 동탄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의 중위권 이상, 서울의 상급지라고 보시고 우리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향후 10년 동안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방의 상승세도 정말 놀라웠던 한 해였죠. 지방장을 볼 때 특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방장 궁금합니다. 네, 지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은 늘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지방은요, 공급이 적진 않았어요. 늘. 간혹 가다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공급이 많게 되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지방에 살짝 문제가 생긴 것들이 뭐냐면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적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입지가 좀 애매한데 공급량이 많게 되면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16년도까지는 지방장이 많이 올랐다가 2017년도, 18년도에 꽤 많은 조정들이 있었거든요. 입주하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결국은 지방장에서 보실 때에는요, 입주 물량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에 시세가 좀 많이 올랐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전 시기에 공급이 적어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또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사이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물량이 있고 신도시 사업들이 있는데 신도시 사업이 많은 지역들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인구가 없거든요. 단기간에 물량이 몰리게 되면요,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입지 분석이나 미래가치 분석을 하지 않고 무조건 막 올라가는 장에서 무조건 따라 산다.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은 그래서 2022년 네. 지방 지역, 중요 광역시 중심으로 그래서 작년에 세종시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제2의 세종시가 어디일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산은 16개 구군이 있고요. 다 달라요. 살짝 조정이 된다,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정비사업 물량들은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을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최근에 부산의 정비 사업이 되게 좋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예. 재건축 재개발 시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급이거든요. 지금 확정이 돼서 거의 임박한 것들 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가 넘어갔거나 관리처분까지 난 것들은 괜찮아요. 비싸도. 괜찮은데 그 물건들은 피해를 너무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그거 살 거면 서울 사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것을 못 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극초기 구역을 사세요. 극초기 구역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극초기 구역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그 이제 광주는 어떻게 될까요? 광주는 다른 광역시들이 오를 동안에 꽤 네.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시세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입주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오르고 있고요. 그동안 또 정비사업 진행 안 됐던 것들도 다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광역시들보다는 2022년도에 움직임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요. 광주에 오랜만에 호재가 하나 터졌어요. 광주 지하철 2호선. 아, 예, 맞아요. 예, 이 개통이 됩니다. 근데 이게 2호선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하철이 하나 있을 때에는요. 구도심을 연결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업지역끼리 보통 연결되어 있거든요. 교통망이 좋은 곳. 근데 2호선이 주거지가 지나가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광주도 지금 2호선이 그 입지가 좋은 서구나 남구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힘들었지만 좀 눈여겨봐도 좋을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있으실까요? 2018년도까지 강원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평창올림픽 호재 때문에. 근데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조정이 됐어요. 물량도 많았어요. 네, 2021년 돼서 조금씩 그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고 하반기 돼서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패턴은 아마 내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강원도는 절대적인 수요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한 패턴이 어느 정도 갔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이제 입주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이제 회복이 될 것 같고요. 허그란 그런 기관이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달 말일자로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최근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거의 다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된 지역들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끝난 것들이거든요.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시간이 짧아서 정말 아쉬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실수요자 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팁이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악수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상향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백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꼭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인데도 서울보다 더 상승률이 높이 많은 지역들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은 변수도 정말 많고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해예요. 대선도 있고 지자체장 선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라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방어가 되어주고요, 기회가 왔을 때는 더 큰 자산 증식의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2022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소장님이 짚어주신 곳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후 업로드될 직방TV 콘텐츠 페스타 영상과 함께 각자 맞는 부동산 전략을 세워서 내년 한 해도 모두 실천하고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직방TV 콘텐츠 페스타의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